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금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 한 주간의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딱 이 거래일만 지나면은 우리는 6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무엇이 6월 달에 어떠한 섹터에 어떠한 종목이 많이 올라갈지 지금 계속해서 물밀듯이 돈이 달라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잘 버텨주게 된다면은 우리는 또 다음 달에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한 주간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정말로 미들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5월 26일 금요일 이제 오후 6시 26분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다 보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증시가 조금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 주 어떻게 잘 마감이 되었는지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조금 더 심오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딱 이제 이 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대체 공휴일이죠. 쉽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딱 이틀, 이 오늘 나름 반등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올랐어? 야, 이거 이제 상승장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또 반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하셔라. 자리를 만드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다음 주 급등할 종목은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군들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6월에 기대할 만한 섹터는 오늘처럼 진격의 반도체가 될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들이 9천억 정도가량 매수세를 가져가 주었고, 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럴싸한 매수세가 달라붙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와, 이거 이제 뭔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승장 같은 느낌을 받으셨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매수하셨겠지만, 일반적인 종목군들 보시면은 거의 다 윗골이 자꾸 내려갔습니다. 거의 다 아마 요런 느낌을 체감을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 상승한 종목이 거의 한 500여 개, 하락한 종목이 거의 한 1500여 개.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이 거의 다 압도적으로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큰 종목에 수급이 많이 달라붙어 주다 보니까 일반적인 중소형주들은 소외가 된 겁니다. 자급이 많이 큰 쪽으로 쏠려졌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미들맨 반도체 믿고 어떻게 보면 깡을 좀 부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아직은 그럽니다. 그래서 진격의 반도체가 6월 달에 우리를 기쁘게 해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거고, 아니면은 진격의 반도체가 될지 아니면 은밀하게 다른 섹터가 올라갈지. 근데 사실 저는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저는 다른 섹터도 조금 물밀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반도체 쪽으로 사실 누가 보더라도 수급이 많이 달라붙어 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쪽이 마냥 많이 올라갈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물밀듯이 달라붙어주는 다른 섹터도 올라갈 만한 섹터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도 제가 계속해서 종목을 서칭하고 섹터를 서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달에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해드렸을 때 제가 뭐 반도체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특히나 반도체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도체 쪽이 6월, 7월, 8월, 9월, 10월 올해 내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6월 한정,
6월달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6월달이 또 잘 흘러가면 7월까지 이어지는 거고 8월까지 이어지는 거지, 이게 지금 수급이 많이 달라붙어 준다고 해가지고 이거 믿고 이거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무조건 반도체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빼버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반도체는 거기가 끝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대응하시면은 이게 6월달이 9월달 한 분기가 되는 거고요. 한 분기까지 어떻게 잘 보다 보면은 10월, 11월, 12월달 해가지고 하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셔야지, 지금 이거 달라붙어 준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봐봐 삼성전자 이제 외인들 매수 잡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무조건 코스피 3000, 3300, 4000포인트까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6월달을 당장 앞에 놓여있는 거 먹고 가면서 꾸준하게 대응하자. 수익 먹고 돈 들어가는 거 계속해서 찾으면서 수익 보자.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두 종목 말고는 오늘 사실 크게 뭐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죠. 시가를 한 1.4% 정도가량 띄우면서 종가는 2%대에서 안착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자, 외인들이 오늘 한 5천억 정도가량, 최근에 한 하루에만 5천억 정도가량씩 매수세를 가져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거의 한 달만 놓고 보면 거의 2조 5천억. 근데 그 이상 더 많이 달라붙어 주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정말 많이 매수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급등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 제가 어제 SK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모습도 뭐 때문이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이유는 어제 엔비디아라는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이 1000조짜리 종목이 급등했어요. 얼만큼? 20몇 프로 급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챗 GPT. 그죠? 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좋다라는 의견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폭이 강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마감이 되었었던 것도 저번 주에 한 번, 이번 주에 한 번 이렇게 급등하는 장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쉬어가주는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다음 주에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화요일, 수요일 날의 주가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혹시라도 빠지게 된다면은 월봉상으로도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좀 잘 지탱을 해주냐 못 해주냐, 요 여파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로 바로 먹느냐, 아니면 다른 섹터로 먹고 반도체로 가냐,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 요게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쉬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종목 서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겠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수급이 많이 달라붙어주고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달라붙어 주냐에 따라서 아마 화요일과 수요일에 주가 영향을 미칠 거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에 조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약하고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장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분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 되고 있죠. 6월 1일까지 만약에 안 되면 이거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 어떻게 진행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 자체도 조금씩 약세로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물가 자체도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그럼 물가가 낮아지게 된다면은 금리 자체를 쉽게 안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어떻게 본다면 물가가 꾸준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져갔었던 것을 좀 베이비 스텝, 금리 동결 약간 이런 수순으로 가져갔었던 건데, 만약에 유가가 하락하고 물가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쉽게 떨어뜨릴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금리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게 된다면은 약간 부채가 많은 회사들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계속 폭락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좋은 거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아니야, 이제는 좀 증시가 많이 빠졌고 올라갈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오늘만 놓고 본다면 상승 쪽으로,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갔는데 얘네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수가 버텨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증시가 올라가든 아니면 횡보장세로 가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개별 종목군들 각계 전투로 가든 아니면 대세 상승장으로 가든 반도체가 이끌어주는 대로 그쪽으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 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미들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나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돼 주었고, 5월달만 잘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일단 주봉도 잘 체킹이 되었고, 월봉상으로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봉 캔들을 만들어줬다고 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좀 공부를 하시거나 좀 이것저것 좀 차트라든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망치 캔들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의 망치 캔들. 자, 이런 거 망치 캔들. 요거. 이거 하면은 무조건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그냥 어떻게 본다면 참고하는 용이지, 이걸로 인해서 무조건 100% 올라간다? 아닙니다. 반대로 아랫꼬리, 윗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역망치 캔들로 하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고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조건 빠진다?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식 같은 것들도 많고 이론 같은 것들도 빠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요새는 잘 안 먹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는 추세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 흐름이 좋은 거지, 요거 양봉 캔들 그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음 달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다음 달에 6월달에 요렇게 올라간 만큼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5월달에 분위기가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망치 캔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추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유입되는 수급 양도 그렇고 현재 전체적으로 지수라든지 섹터라든지 움직이는 그 힘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는 그 지지 라인 속에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수익을 많이 받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차트 이런 것들은 안 먹힙니다, 요새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잘 마감이 됐고 수급적인 부분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외인들이 지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쪽을 그냥 멱살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인들이 멱살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상담 이렇게 해드리는 분들 보면은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꾸준하게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외인이 꾸준하게 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그러면은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은 무조건 올라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반전되는 종목을 하나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보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외인 기관 무조건 산다고 해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트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쌍봉 만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망치 캔들, 뭐 양봉 캔들, 뭐 눌림목에 20 무조건 뭐 5일선 11선 타고 20선 타고 이런 것들 무조건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외인들이 멱살 잡고 끌어올려 주면서 더 하락하는 느낌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폭락하려고 하거나 하락하려고 하고 있는 대외적인 이 뉴스거리들을 얘네들이 잘 잡고 있다. 이런 느낌 정도로만 체킹을 하시고 이 안에서 지수가 버티면요. 일반적인 종목군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져갔을 때는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엔터주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걔네들이 지수를 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들이 일단 쫙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형주들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긴 힘드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좀 대형주로 가져갔다가 이 자금이 또 순환적으로 해가지고 소형주 개인 개별 종목군들로 해가지고 또 팡팡팡팡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물론 지금은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률이라든지 올라가는 그 폭을 본다면은 저는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왜냐면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안에 돈이 달라붙어주는 섹터, 돈이 달라붙어주는 종목을 선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단기간적으로 더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딱 요 두 종목으로만으로도 그냥 게임 끝. 아시겠죠?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많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제 오늘 잘 버텨주면서 마감은 했습니다. 양봉이지만 그래도 아직 얘 올라가려면은 요거 다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아직은 중국 증시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뭐 주봉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죠. 얘는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가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끌어올리려는 힘을 확인하고 나서 중국은 이제 올라가 있구나. 약간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얘도 아직 월봉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그렇고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다가 윗골을 잡고 일단 전 고점 부분에서 좀 쉬어가는 느낌인 건데, 아마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살짝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게 되면서 얘네 살짝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는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살짝은 눌러주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조금 잘 버텨줘요. 그러니까 지수적인 부분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강하게 잡아줬다 하더라도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거든요. 2차전지 쪽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적인 부분은 그냥 애매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눌리는 폭이 조금은 있었지만 뭐 잘 버텨줬죠. 잘 버텨줬고 다음 주 여기를 더 뚫고 내려갈지 아닐지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코스닥도 거의 요거 일본 증시 움직이면 거의 비슷하죠. 올라가다가 윗꼬리 잡고, 근데 윗꼬리 잡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려가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윗꼬리 잡고 그냥 올라갔죠. 아이고, 좀 더 크게. 이때도 윗꼬리 잡았는데 다음에 살짝 눌렸다가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차트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차트를 맹신하시면 안 되고 추세, 그 다음에 들어오는 수급이라든지 저가 매수에 돈이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체킹 포인트를 가져갈 만한 게 환율인데, 환율은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금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는 누가 보더라도 추세는 윗방향이죠. 윗방향인데, 자, 위로 가고 있어요. 위로. 누가 보더라도 아래로 가는 게 아니니까 위로 가고 있고, 최근에 약간 저 윗방향에서 조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놓고 본다면은 추세는 여기서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튀어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것 때문에 튀어 올라갈까? 환율이 튀어 올라가게 된다면 대외적인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 VIX, 빅스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치고 올라갈 때 환율도 같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뭔가 일이 있었을 때 환율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치고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전쟁? 그러면은 금값도 올라가야 되는데 금값은 최근에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요 부분, 미국의 디폴트적인 부분, 아니면 러시아 약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아래로 치고 내려가게 된다면 환율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와 이거는 증시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장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예측은 못하겠고 큰 그림으로서는 뭔가 환율도 조금씩 대응이 되는 부분이라서 당장 환율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은 유가.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유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동차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정말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유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일반적인 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안정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이 되게 된다면은 여기가 금리가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6월달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를 빌미로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환율에 영향이 미칠 거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의 수급이 달라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3000 가고 3300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대외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다른 분야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방향에 무조건 코스피가 3300포인트까지 가져가는 걸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금값이 좀 하락하고 있어요. 금값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금 인버스 차트인데 금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은 금값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당장 위험 심리가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거 올랐다고 해가지고 금값이 계속해서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큰 그림으로서도 일단은 그렇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조금 낮아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이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마감이 된 거는 사실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번 달 마감된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이번 주에 마감된 것도 물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고 하락한 종목도 그대로 이어서 하락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가 끝났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라는 3일 동안에 또 어떤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그 안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마감된 종목 섹터 그냥 살펴보기만 할 뿐이지 반도체도 수급이 달라붙어줬고 다른 여러 가지 붙어줬는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기대감이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6대 4였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 한 7대 3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 요 정도. 근데 이거 오늘만 놓고 100대 0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그래도 한번 살펴볼 건 살펴보죠. 일단 종목 같은 것들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살펴봤으니까 패스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2차전지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딱 수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매매 동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일단 좀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를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 가져갈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매집 물량이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쉬어갈 가는 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만 단기적인 추세에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요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 주에도 나름 괜찮았죠. 물론 이거 다음 주에 이거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좀 쉬어가는 거고, 이거 그대로 이어져 가게 된다면은 그대로 좀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체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바로 이어서 2차전지 쪽.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은 반도체가 강하고 2차전지 쪽이 조금 약세였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가지고 약했지만 크게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준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느낌이 있었지만 오늘은 2%대에 좀 내려가주게 되면서 좀 애매했죠. 조금 더 힘있게 마감이 되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진한 아쉬움은 있는데, 근데 뭐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여파에 따라서 얘는 전 고점까지 다시 갈 힘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반대로 화요일과 수요일로 좀 하락하는 느낌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벤보다는 에코프로가 조금 더 약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에코프로가 좀 더 잘 지켜줬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이 가격대를 일단 지켜주네요. 그리고 나서 매수세 달라붙어주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얘 삼봉을 전 고점 한번 확인하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2차전지는 아마 요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게 저는 반도체랑 2차전지 둘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였으면 좋겠는데 2차전지 쪽에 또 다시 안 가리란 법도 없어요. 근데 또 여태까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과열됐었던 게 컸었다 보니까. 근데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신용이 많이 꽉 찼었던 게 최근에 좀 조정 눌림 구간 주게 되면서 신용들도 조금씩 털려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종목군들이 애초에 큰 종목이지만 그래도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은 좀 털려가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아직은 뭔가 특별하게 달라붙어주는 매수세는 없어요. 뭐 외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손바뀜이라든지 이러한, 아니면 특정적인 뭔가 집단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세를 좀 크게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래량도 없죠. 거래량도 미미하고 뭔가 그냥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저는 일단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느낌으로, 언제까지? 위로 올려주려는 매세가 달라붙어 줄 때까지는. 그냥 지금은 반도체,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킹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최근에 좀 약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냥 관망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반등하다가 눌려주면서 진행이 되는데, 반도체는 바이오는 조금 더 반도체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그냥 관망하는 추세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2차전지 쪽은 좀 관망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현대차, 기아차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름 좀 매수가 있었나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있었네요.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해서 지수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인간미 있게 조금 눌러주나 했는데 오늘 나름 잘 버텨줬네요. 꾸준하게 올라가 줄지는 좀 더 지켜보는데 추세를 이어져 가고 있는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괜찮네요. 추세를 기아는 살짝 약하네요. 기아는 살짝 약하고 그래도 저는 그런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관망하셔라. 네이버는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그러니까 관망하시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일단은 매수에 달라붙어 줄 때까지는 매수 포지션보다는 관망하고 있자. 약간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에코프로라든지 2000지 쪽이랑 비슷하니까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지켜봅시다. 아시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관망하는 추세로 LNF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눌려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LNF는 살짝 아쉽네요. 그래도 일단은 다음 주 초반 기대를 해봅시다.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살짝쿵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요것도 좀 보시고 자 엔터주들은 좀 추세는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잘 하시는 분들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단기로 하실 줄 아시는 분들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여러 데서 탈 만한 종목군들은 지금도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게임주들은 오늘 좀 약진이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하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많이 뺐네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게임주들 또 뭐 있었죠? 넷마블? 네, 넷마블도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아래. 아직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넥슨 게임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약해요.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수급에 달라붙어 줄 때까지는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놓고만 계세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지부진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름 오늘 동진 세빈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반도체 쪽으로 그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좋아요. 돈이 달라붙어주는 쪽으로 우리는 편승을 해가지고 같이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쪽에 돈이 붙어주는 거가 확인된다? 우리는 거기로 돈을 또 들어가서 수익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은 아니죠. 근데 부동산 조금 더 시기를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은 조금 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뭔가 부동산에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경기적인 부분도 될 수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라든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주식시장 저는 코인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강하고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영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디 쪽에 수급이 굉장히 달라붙어 주고 있고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어느 쪽에 돈을 같이 넣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뭔가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이렇게 살펴만 봐도 느낌 요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들께서는 절반 이상은 먹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죠? 자 현재 시간으로는 뭐 오늘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큰 종목군들은 뭔가 약합니다. 그냥 얘네들도 그냥 시총이 좀
낮은 애들만 좀 튀 올라갔다가 윗꼬리 잡고 약간 이런 느낌만 있지. 그래서 코인 시장은 아직 조금 관망하셔야 돼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혹여라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셔라. 그냥 막연하게 내려가니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 그거 마음고생만 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 확인하고 눌림목 구간에서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거지, 막연하게 하락하는 느낌일 때, 아직 뭔가 들어오려는 뭔가 없었을 때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시간의 거래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간에 뭐 올랐죠? 광전자 요거 아마 오늘 시간으로 상한가를 갖고 9% 정도까지 올랐고 거래량 많이 튀어줬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또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됐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많이 뛰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SY, 어제 SY라는 종목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기준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기준인데, SY 어떻습니까? 시초가를 바로 많이 띄웁니다. 21%를 띄우고 거의 상한가 갈 때까지 올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쭉 빼죠. 이거 자, 누가 보더라도 그죠? 웬디냐 다 파네요. 여기 물리신 분들 어떻습니까? 시간의 거래 보고 이거에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종목을 뭐 문자라든지 요새는 단톡방이 됐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런 것들 시간에 저거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개인 꼬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종목 중에 8종목은 거의 다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SY 말고도 어제 뭐였죠? 잠시만요. 이거 말고도 이 종목도 KNW라는 종목도 어제 시간으로 상한가를 해서 상처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시초가를 거의 한 10% 정도가량 띄우고 살짝 올린 다음에 윗골에 자꾸 쭉, 이거 누가 샀겠습니까? 그죠? 개인분들이 다 물려있는 겁니다. 개인 꼬시기, 이런 거에 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 당하실 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검색란에다가 1301 숫자로 1304 아니면은 그냥 시간내라고만 쳐도 이거 시간의 단위가 순위 딱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승한 거, 하락한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광전자는 약간 조금 이런 것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도 뭐 있는데, 근데 그런 것 종목은 거의 열에 한두 종목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조금 깊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떠난 버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래서 사가지고 시간으로 많이 올라서 윗가격에서 내가 팔 사람들은 이런 게 좋은 거겠지만,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 조금 먹으려고 단타라든지 여기서 또 많이 좀 단기로 좀 급등하는 거 먹으려고 생각하시려는 느낌은 옳지 않다. 뭐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이거 8%에 조금 올라, 이런 것들 이제는 좀 안 당하실 때도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론부터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정말 진격의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5월 마지막까지 이 흐름만 잘 지켜준다면은 저는 6월 달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 수급에 달라붙어 줬다고 해가지고 7월, 8월, 9월, 10월 계속 반도체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6월 달에는 반도체의 가능성, 그 다음에 다른 물밀듯이 돈이 달라붙어 주는 건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1, 2, 3위 종목군, 1위와 3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으니 일단 반도체, 근데 반도체 말고도 지금 돈이 많이 달라붙어 주는 섹터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거 말고도 제가 봤을 때 6월 달에 올라갈 만한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이 올라갈 섹터는 반도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다른 섹터의 가능성도 높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나스닥도 나름 잘 강하게 지탱이 주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이런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 그대로 이어서 6월까지 가져가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화요일날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까지 푹 쉬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가 또 다음 주를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또 똑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한 분들께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증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를 통해 가지고 무료로 단기간 쪽으로 좀 급등할 만한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010-5917-2348 번호로 문자로 그냥 저 구독했습니다, 그냥 구독이라고만 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다음날에 요거 단기간 쪽으로 급등할 만한 종목 무료로, 뭐 조건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 한 주간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